타코, 또띠아에 고기와 채소 등 여러 재료를 올리고 소스를 얹어 먹는 멕시코의 길거리 음식이자 국민 음식. 타코를 파는 곳은 타케리아, 타코를 만드는 사람들은 타케로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멕시코와 11,546km 떨어진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타케리아와 타케로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멕시코 현지의 맛을 그대로 재현한 타케리아부터 파인다이닝에서 코스로 즐길 수 있는 타케리아까지 주제에 맞는 타코 맛집 5곳을 선정했는데요. TV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서 창의적인 요리를 선사해주셨던 까델루프의 이재훈 셰프님, 그리고 닭싸움에서 날카로운 심사평을 해주셨던 어라우즈의 장준우 셰프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영상은 라이프 플러스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그동안 당신이 알지 못했던 진짜 타코 맛집 5선, 안 보면 후회할지도 모르는 타코의 세계, 라이프 플러스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곳은 이태원 해방촌의 타코 스탠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게 될 5개의 타케리아 중에 가장 현지스러운 타코 맛집으로 뽑히게 되었고요. 타코 스탠드 외에 비아게레로도 가장 현지스러운 타코로 거론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타코 스탠드가 선정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아게레로, 타코 스탠드를 모두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비아게레로보단 타코 스탠드가 훨씬 메뉴도 많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현지의 맛을 다양하게 즐기기 좋은 곳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참고로 라이프 플러스에서 주최하는 8월 미식회가 바로 이 타코 스탠드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라이프 플러스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타코 스탠드는 선택할 수 있는 타코가 정말 많습니다. 주문을 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싹 살펴보면 이 사장님이 과연 한국에 사는 멕시코 사람인지 멕시코에 살던 한국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융화가 잘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따케로들의 이력 또한 상당히 특이하다는 건데요. 무한도전 PD, 힙합 가수, 그래픽 디자이너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9명의 따케로가 모여 타코와 멕시코의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쳐 만들어낸 특별한 타케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이미 식사를 어느 정도 하고 간 상태라 간단하게 까르니타스와 트리파, 수아데로에 비리아 케소 타코를 하나씩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이 시킨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무슨 슬러시 같은 걸 팔길래 그것도 같이 시켜봤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파파야 슬러시와 망고 슬러시인데 요즘 같은 날씨에 이 슬러시 한 모금이 정말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가게 한켠에는 이렇게 소스들이 구비되어 있는데 살사베르데와 로하, 마차와 아르볼이 있습니다. 잘 보면 맵기가 표기되어 있으니 잘 보고 선택하시면 되고 저는 제 취향에 맞게 매콤한 살사 로하 소스를 타코에 좀 넉넉히 끼얹어주고 라임도 넉넉히 뿌려줬고요. 먼저 타코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돼지고기 까르니타스, 돼지 목살과 어깨살을 섞어 만든 타코의 기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돼지 향도 적당히 느껴지고 살코기 부드러운 맛에 고수와 양파가 함께 씹히면서 이국적이면서도 친숙한 맛을 선사해줍니다. 약간 우리 한국인들에겐 친숙한 순대국밥집에서 나는 돼지고기 향이 은근히 나기 때문에 직접 먹어보면 아, 이 맛을 어디서 느껴봤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어요. 엎진살이 들어간 수어대로도 까르니타스와 거의 비슷한 결로 나쁘진 않았고 참고로 또띠아는 옥수수로 직접 만드는데 옥수수 향이 강한 편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건 트리파, 소곱창 타코인데요. 소곱창을 타코에 넣는 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멕시코 현지에선 가장 사랑받는 흔한 조합의 타코라고 합니다. 곱도 은근 알차게 들어있고 이 고소한 소기름과 곱의 풍미가 다양한 재료와 어우러지면서 정말 맛있습니다. 이때 슬러시 한 모금 해주면 진짜 세상 다 가진 기분이죠. 비리아 타코는 제가 여태껏 먹어본 비리아 중에선 가장 맛있었습니다. 비리아 타코에서 비리아는 염소고기로 만든 스튜를 뜻하는데 이 스튜에 들어간 고기를 또띠아에 싸먹는 걸 비리아 타코라고 합니다. 이렇게 꽉 들어찬 비리아 타코가 하나에 4,800원이니 일단 가격면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한입 베어물면 바삭하게 구워진 타코쉘에 육즙을 가득 머금고 있는 양고기, 거기에 고수와 살사 등 다양한 향신료가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맛이 그야말로 죽음입니다. 그냥 비리아 타코도 말도 안 되게 맛있는데 치즈까지 들어간 비리아 케소는 생략하겠습니다. 정말 죽음으로 맛있습니다. 솔직하게 오늘 소개드릴 타코 맛집 중 가장 맛있었고 현지에 가까웠으며 가장 타코스러웠던 곳은 타코 스탠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리는 곳 역시 이태원 녹사평역 부근에 있는 크리스피 포크타운입니다. 크리스피 포크라는 이름답게 바삭한 돼지고기, 치차론이 들어간 타코가 시그니처인 곳으로 서울에서 꼭 먹어봐야 되는 타코 맛집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곳인데요. 타코 스탠드와 마찬가지로 또띠아는 옥수수를 직접 반죽해서 만들고 있으며 치차론 타코 외에도 현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타코가 있습니다. 주문을 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일단 비싸다인데 타코 2피스에 10,000원을 웃도는 가격이라 이것저것 시키다 보면 금액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이날 주문한 건 크리스피 포크 타코와 수아데로와 패티 형태로 나오는 다진 양고기 타코 총 4가지 타코를 주문했고 여기가 케사디아가 그렇게 맛있다길래 케사디아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양념된 고기에 적양파와 고수가 양껏 들어있고 이 빨간 통에 들어있는 매운 살사는 꼭 뿌려 드시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까르니타스는 타코 스탠드에 비해 쿰쿰한 풍미는 좀 많이 부족한 편이었지만 그런대로 괜찮았고요. 수아데로와 양고기 타코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게 전반적으로 촉촉한 느낌은 살짝 부족하면서 그 입안에서 까끌거리면서 돌아다닌다고 해야 될까요? 수아데로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양고기에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피 포크 타운의 시그니처 크리스피 포크 타코는 시그니처라는 명성에 걸맞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기는 또띠아에서 구운 옥수수 향이 진하게 나기 때문에 약간 도리토스나 나초의 향과 굉장히 비슷하고 여기에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튀겨진 삼겹살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얹어 먹으니 약간은 뭐랄까 우리가 삼겹살에 쌈 싸먹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치차론을 잘 못하는 곳을 가면 겉이 너무 질길 정도로 딱딱하기만 해서 먹기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덜어 있는데 적절한 식감으로 절묘하게 튀겨진 삼겹살의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남았죠. 바로 이 케사디아인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어본 케사디아 중에서 가장 비싸고 비싼 만큼 가장 맛있었습니다. 콘소메 스프를 1시간 동안 졸여서 고기랑 섞은 다음 또띠아 속을 채우고 치즈를 더해 납작하게 구워냈는데 가게 이름을 크리스피 포크 타운 말고 비리아 케사디아 타운으로 해도 될 만큼 임팩트가 강렬한 맛입니다. 가격이 15,000원이라 케사디아 치곤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한 입 먹어보면 아 정말 적당한 가격으로 맛있는 케사디아를 먹을 수 있구나 싶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맛만 두고 보면 타코 스탠드보단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그러면서도 타코 스탠드보다 월등히 뛰어난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에 충분히 방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맛집은 사당동에 위치한 칵토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두 곳과는 다르게 비교적 덜 알려진 타케리아인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라면을 팔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비리아 라면. 압구정을 비롯해서 백화점에도 입점해 있는 더 타코 부스에서도 비리아 라면을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프랜차이즈화된 매장보단 좀 더 개성 있는 매장을 기준으로 찾다 보니 칵토가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칵토는 특별한 메뉴가 있는 타코집은 어디인가 라는 주제에 맞는 타케리아로 선정되었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칵토라는 이름도 그렇고 여러가지 분위기나 인테리어를 봤을 땐 선인장을 컨셉으로 한 곳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한적한 곳 같으면서도 한쪽에선 이렇게 디제잉 부스까지 있으니 뭐랄까 멕시코 도심 외곽에 떨어져 있는 작은 펍 같은 느낌이 나서 되게 새롭더라고요. 기본으로 나오는 나초에 청양고추 향이 진하게 나는 살사 찍어 먹으면서 맥주 한 병 가볍게 마셔주고 메뉴는 이것저것 시켜봤습니다. 간단하게 그릴드 포크에 멕시칸 쉬림프 타코, 비리아 타코에 비리아 라면, 아미고스 플래터까지 시켰으니 생각보다 간단하진 않네요. 칵토의 타코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선 매장들처럼 완전 정통 멕시칸은 아니고 텍스맥스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텍스맥스란 미국 텍사스에서 시작된 미국화된 멕시코 음식들을 말합니다. 아미고 플래터나 엔칠라다 등 메뉴 구성도 그렇고 전반적인 맛도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진달까요? 그래서 여기는 타코 매니아들보단 좀 더 가볍게 즐기시는 분들, 그냥 맛있는 멕시칸에 술 한잔 곁들이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릴드 포크도 약간 돼지불고기 느낌이 나고 멕시칸 쉬림프도 사워크림에 탱글한 새우 3마리, 친숙한 맛에 고수향이 가미된 생각보다 대중적인 스타일로 맛있는 타코였고요. 그래도 이 비리아 하나만큼은 멕시코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겠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징표로서 정통 멕시칸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비리아 타코를 찍어 먹을 수 있는 콘소메 스프도 같이 나오는데 타코를 푹 찍어 먹어도 숟가락을 이용해서 부어 먹어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만큼 손이 많이 더러워지긴 하지만 진짜 맛있는 타코는 원래 그렇게 먹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치킨과 새우, 베이컨에 그릴드 포크까지 한 번에 나오는 아미고 플래터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는데 뭐랄까 너무 대중적인 스타일로 타협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또띠아 양이 넉넉해서 좋긴 했는데 직접 만들진 않으시는 것 같고 올라가는 재료들이 비교적 평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멕시칸 특유의 향이 약하고 그릴드 포크는 불고기 비슷하게 양념까지 되어 있다 보니 멕시칸의 색채가 느껴지는 건 소스 쪽밖에 없고 이게 개별 타코로 주문하면 이것저것 다양한 소스 조합에 고수까지 올라가서 그나마 이국적인 맛이 나지만 그냥 이대로 나온 대로 먹기에는 멕시칸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나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칵토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메뉴, 바로 비리아 라면인데요. 잘 끓여진 라면에 비리아와 토마토 살사, 라임이 올라가서 비주얼로는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맛도 은근히 이 멕시칸 특유의 맛과 향이 잘 녹아 있어서 맛있습니다. 약간 뼈해장국이나 감자탕 같으면서도 소기름 맛과 라임, 토마토의 상큼함이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이 친구 보이시나요? 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먹어도 육개장 컵라면의 뉘앙스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비리아 라면이라기보단 육개장에 비리아를 넣은 음식이라고 느껴진다는 점이죠.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칵토는 이국적이면서도 편안한 분위기, 대중적인 스타일의 타코 맛에 타겟층이 비교적 넓어서 헤비 유저보단 좀 더 폭넓은 라이트 유저들에게 부합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소개드릴 곳은 타코 오마카세를 경험할 수 있는 성수의 엘 몰리노입니다. 엘 몰리노는 데이트나 모임을 하기 가장 좋은 타코집은 어디인가 라는 주제에 맞는 타케리아로 선정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코 오마카세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실제 그날그날 재료를 수급해서 만드는 본질적인 오마카세의 의미보단 코스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멕시코에서 오신 셰프님께서 주방을 책임지고 계시고 전반적으로 갈무리가 잘 되어 있는 분위기가 캐주얼 혹은 파인다이닝의 느낌이 나는 특색 있는 곳입니다. 타코 오마카세 가격은 43,000원, 에피타이저 샐러드에 타코 4종과 디저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따로 금액을 추가하면 돈 올리고 칵테일을 페어링할 수 있고요. 저는 술 대신 멕시코 전통 음료 스모키 하마이카를 주문했습니다. 하마이카에 떠있는 오렌지에 정향을 박아두셨는데 그래서 음료를 마실 때마다 코 가까이 느껴지는 정향의 스모키함이 굉장히 매력있게 느껴지고요. 첫 번째로 나온 음식 에피타이저로 차콜 튜나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참치와 아보카도를 큐브 형태로 썰어낸 다음 다테마다의 할라피뇨 오일로 드레싱한 샐러드로 토스타다를 직접 깨부순 후 엔다이브와 함께 잘 섞어 드시면 됩니다. 맛은 에피타이저 치곤 굉장히 강렬합니다. 마치 이게 멕시코의 힘이다라는 걸 초장부터 어필하려는 듯이 강렬한 산미에 할라피뇨의 매콤함이 느껴지는데 처음엔 좀 익숙하지 않다고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와 토스타다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아주기는 하고 확실히 임팩트가 정말 강한 맛입니다. 첫 번째 타코는 멕시코 전통 양념인 신텍스트렐을 새우에 버무려 구운 쉬림프 타코로 오아하카의 전통 소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먹어보고 그 다음은 살사로아를 곁들여 드시면 되는데 일단 타코 크기가 정말 큼직하고요. 전체적으로 이국적인 맛과 향이 지배적인데도 불구하고 밸런스가 좋게 갈무리 되어 있어서 맛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타코쉘은 블루콘이라는 옥수수를 사용해서 직접 만든 수제 또띠아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나온 타코는 튀긴 대구살 위에 제철 과일 참외를 얹은 피시 타코, 소스는 살사베르데와 로하를 같이 넣어 드시면 되고요. 튀기자마자 바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새우에 비해 대구 자체의 맛이 살짝 약하기 때문에 튀겨서 식감적인 요소를 더하는 건 재밌는 선택인 것 같고요. 한 입 드시고 맛이 좀 약하다 싶으신 분들은 라임과 고수를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넣어 드시면 한층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이베리코 타코, 이베리코 돼지를 그릴에 구워 태운 할라피뇨로 만든 수제 마요네즈와 피클을 곁들여 먹는 요리인데 이 타코 하나에 타코의 정수가 전부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타코의 정수는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맛에 태운 고추의 향과 매콤함이 가미되어야 진정한 멕시칸 타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 완벽했다는 말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고요. 살사베르데 양껏 뿌려 드시면 이 한 입에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술들을 곁들여 먹어도 다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우 살치살을 활용한 아사다 타코가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금 실망했습니다. 한우 살치살을 멕시코식으로 마리네이드해서 구웠다고 하시는데 일단 보여지는 비주얼에 비해 식감이 좀 질깃하다고 느껴졌고요. 우리가 흔히 한우 살치살을 먹을 때 기대하는 그 부드러운 식감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메인 재료 맛이 딱 받쳐주는 상황에선 이국적인 소스 맛들이 플러스 요인이 되는데 메인 재료가 받쳐주질 못하니 약간 기댈 곳이 없어진달까. 이 아쉬움을 달래려고 단품 타코 중 하나를 추가 주문했는데 족발 타코를 추천해 주셔서 시켜봤고요. 족발 껍질과 살코기의 조화도 좋고 위에 올라간 양파 피클이 산미를 주면서 살사로아 소스 끼얹어 먹어보니 맛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돼지 특유의 쿰쿰한 냄새가 거의 없고 그 실제 족발에서 나는 향신료 향이 느껴지다 보니 좀 애매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마무리로 멕시코 스타일 추러스가 나왔는데 튀겨지자마자 나와서 정말 맛있었고요. 초코티와 데킬라를 인퓨징한 칵테일을 추천해 주셔서 같이 먹어봤는데 이 은은한 초콜릿 맛의 진한 바닐라 향이 추러스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엘몰리노에서 식사는 43,000원이라는 돈이 결코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알차고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약간 아쉬웠던 점은 첫 번째, 타코라는 음식은 길거리에서 먹었을 때 가장 맛있다라는 선입견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두 번째, 더 맛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라이트였던 아사다 타코에서 힘이 좀 빠졌다는 점이 비교적 아쉬운 포인트로 남았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마지막 타케리아는 황학동 중앙시장 한복판에 위치한 라까예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전통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아서 2년째 영업 중인 곳인데 간판 위에 자신있게 적혀있는 문구가 눈에 띄죠. 해석하자면 가짜 길거리 타코들 다 꺼져라 정도가 될 텐데 진짜 스트릿 타코는 길거리나 시장에서 먹어야 한다면서 진짜 전통시장으로 들어와서 장사하는 대단한 깡을 가진 타케리아입니다. 참고로 라까예는 독창성이 돋보이는 가장 신선한 타코 맛집으로 선정되었고 앞서 소개드린 엘몰리노와 같이 몰리노 프로젝트에서 기획한 매장입니다. 가게 앞에는 터키 케밥에서나 볼 수 있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볼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전통 멕시칸도 아닌데 무슨 가짜 타코를 운운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멕시코 현지에서 먹는 타코가 맞습니다. 타코 알파스토리라고 레바논 이민자들이 멕시코 푸에블라라는 지역에 정착하면서 만들어낸 음식이기 때문인데요. 중동의 양고기를 피타브레드에 올려 먹던 게 기원이 되어 양고기는 돼지고기로 피타브레드는 또띠아로 변형되면서 지금의 알파스토리 타코가 되었다고 합니다. 라까예가 좋은 점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알파스토리
타코를 포함한 타코 4종에 케사디아가 포함된 1인 세트를 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멕시코식 해장국 메누도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컨셉뿐만 아니라 음식 종류도 확실히 시장 길거리라는 컨셉에 잘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1인 타코 세트는 알파스톨, 바바코아, 새우와 소곱창 타코로 구성되어 있는데 타코쉘은 엘몰리노와 같은 반죽으로 블루콘 옥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사디아는 정말 러프하게 치즈에 타코를 올려 반으로 접은 건데 그냥 타코와 치즈를 같이 먹는 맛이라 큰 특징은 없었고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나오는 타코들은 그야말로 발군입니다. 바바코아와 알파스톨 모두 현지의 맛을 재현해내면서도 한국 사람 입맛에 놓치지 않기 위해 적당한 산미의 상큼한 피클로 밸런스를 잘 잡았고요. 블루콘으로 만든 타코쉘과의 조화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건 새우 타코였는데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새우 타코를 최고로 꼽더라고요. 아무래도 적당한 산미로 밸런스를 잡는 타코인 만큼 묵직하고 기름진 재료보단 이렇게 톡톡 튀는 신선한 재료와의 조화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정말 너무나도 아쉬웠던 건 이 트리빠 소곱창 타코인데 제가 라카예를 방문한 2번 모두 똑같이 내장 특유의 군내와 함께 씁쓸한 맛이 느껴져서 입안에 오래 남더라고요. 처음 한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두 번째도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멕시코의 해장국이라고 불리는 메누도입니다. 토마토 베이스 국물에 고수와 라임 그리고 잘린 또띠아가 올라가 있는데 이 또띠아는 끓으면서 약간 수제비 비슷하게 떠먹게 되더라고요. 안에 소의 내장과 부속고기가 적당히 들어있는데 이게 참 오묘하면서 맛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메누도를 시키면 메즈카리라 불리는 멕시코 소주를 꼭 함께 드신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진짜 타코를 만들기 위해 타겟층과 완전히 반대되는 시장 한복판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도전 정신 하나만큼은 전국 타코집 중에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타코 자체도 그 포부를 증명하듯이 정말 맛있었고요. 소곱창은 다시 생각해도 많이 아쉽기 때문에 확실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스타를 보니까 8월 24일부로 리뉴얼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오늘 이렇게 5개의 타코 맛집을 소개드렸는데요. 타코 맛집을 취재하고 직접 먹으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타코라는 음식에 진심인 사람들이 정말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지 못한 좋은 타케리아도 정말 많은데 삼성동의 비아게레로부터 을지로의 올디스 타코, 아차산의 멕시칼리, 망원동의 엘도밍고 등 잘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궁무진한 타코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서 앞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드릴 수 있는 맛집도 무궁무진하겠구나라고 생각하니 이게 참 설레면서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슐랭 가이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